안녕하십니까. 강사 최지수입니다. 오늘 경남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에서 차문화 변청 과정 속 응답법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는 처음에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의 기능 또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기능에서 점차 차를 마시고 기물을 감상하고 차를 마시는 장소에 애정을 쏟으며 만족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차를 통해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차 문화를 알아보기 전에 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는 넓은 의미의 차와 좁은 의미의 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차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차나 한잔 할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차는 녹차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고 과일 주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는 마실거리의 총칭이 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의 차는 카멜리아 시네신스라고 하는 나무의 잎으로 만들어진 것을 차라고 합니다. 연두빛의 녹차, 붉은색의 홍차, 검붉은색의 보이차처럼 카멜리아 시네신스라고 하는 잎을 가지고 특정한 가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차라고 부르며 오늘은 우리는 카멜리아 시네신스로 만들어진 좁은 의미의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차는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차에 대한 기원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3년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령공이 차씨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를 차의 기원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사망오제, 전설 속의 제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망은 여화씨, 복희씨, 신농씨가 있습니다. 신농씨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농은 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의학과 농사를 담당하는 신이었는데요. 신이 직접 식물을 먹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식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72개의 풀을 먹고 독에 중독되어 우연히 차나무 잎을 먹고 해독됨으로써 차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기록들은 있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차를 시대별로 어떻게 마시고 즐기고 영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마시는 방법은 즉 응답법이라고 하는데요. 응답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나라 자차법, 두 번째 송나라 점다법, 세 번째 명나라 포다법입니다. 당나라 자차법은 병차를 가루 내어 끓여 마시던 방법입니다. 당나라 병차는 앞에 있는 차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를 만드는 방법 또는 끓여 마시는 방법은 당나라 시대 최초의 다서라는 유구의 다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차를 만드는 방법은 칠경목이라고 하여 다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칠경목이란 첫 번째 찻잎을 따서 두 번째 시루에 찝니다. 증차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절구에 넣어서 잘 찌은 다음에 틀에 넣어서 꾹꾹 눌러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를 조금 건조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이렇게 차를 깨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병차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병차를 마시는 방법은 오늘 간단히 끓여서 한번 저희 마셔보도록 할 텐데요. 유구가 살던 당나라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차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차를 마시는 방법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여 오늘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마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차를 불에 구워서 차에
습기와 향을 돋우는 과정을 차의 습기와 잡향이 조금 날아가고 나면 종이로 만든 봉투에 차를 넣어 차의 향이 완전히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해 놓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렸다가 차가 조금 식은 다음에 다연이라고 하는 차를 갈 수 있는 도구에 차를 갈고 차를 완전히 가루낸 다음 체에 쳐서 차를 곱게 한 다음 함에 넣어 보관합니다. 오늘은 제가 절구에 찧어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물을 끓이고 물이 끓여지는 상태에 따라 소금을 넣거나 차를 넣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숯을 피워서 화로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숯을 피우는 일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코일로 된 화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위에 올리는 솥 역시 뚜껑이 없는 무쇠솥 같은 솥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의 모습을 좀 더 잘 관찰하고 보기 위해서 유리 탕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이 끓여지는 모습과 소리를 자세히 들으시면 또 다른 운치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입이 용천 연주의 상태, 물이 용숨처럼 치고 구슬처럼 이어져 올라오는 상태가 되면 수구에, 작은 수구에 물을 조금 따루어 두고 차를 넣어줍니다. 이때 넣는 차의 양은 유구다경에 보면 물 600cc에 1방촌비라는 차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1방촌비는 예전에 한약재를 재던 도구의 명칭인데요. 지금은 그 도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1방촌비에 해당하는 1에서 2g 정도 사이의 차를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산비 등파고랑의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파도가 북을 치듯 물결이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요. 이렇게 차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이비에 조금 식혔던 물을 부어서 차의 끓임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차 위에 있는 말발 거품과 차를 떠서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솥이 아니라 탕관이기 때문에 제가 따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차법으로 끓인 차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자차법에서는 제가 청자다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대 때 유구의 다경에 보면 어떤 다완이 좋고 어떤 지방의 다완들이 차를 담았을 때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월주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월주상이란 월주요에서 생산되는 청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자다완의 차를 담아 보았고요. 청자다완에 비치는 차의 색이 곱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월주의 청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상감청자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청자다완에 이제 차를 한 잔 마셔 보았고요. 그럼 그 시대 때 자차법을 즐겼던 옛 선인들의 그림 두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소인 점난정도라는 그림입니다. 중국 당나라 초기 중신이자 명성 높은 화가 염립본이 그린 그림으로 노승은 긴 지팡이를 의자에 기대어 세워놓고 손으로 깃털 부채를 든 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은편의 선비는 몸을 앞으로 기대어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노승의 뒤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차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풍로 위에 얹은 찻솥 앞에 한 사람이 앉아서 차탕을 휘젓거나 차 거품을 일으킬 때 쓰는 대젓가락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사발 받침을 받친 사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풍로 옆에 작은 함과 차를 갈 때 쓰는 다연해추 찻잔 받침, 찻잔이 보입니다. 차를 끓여서 앞에 있는 노승과 노승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선비에게 차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궁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락도는 당나라 때 궁중 여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림으로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며 차를 즐기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끓여온 차를 큰 그릇에 담아 탁자 중앙에 놓았으며, 한 여인이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로 차를 떠서 자신의 찻사발에 담으려 하고 있고, 다른 여인은 찻사발을 들고 막 차를 마시려는 중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궁중 여인들의 사용했던 그릇이 청색을 띠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에 봤던 청자 다완처럼 청자로 만들어진 기물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송나라 시대의 점다법 보고 가겠습니다. 점다법은 가루 내어진 차를 다완에 담아서 차선으로 휘저어서 마시던 방법입니다. 최양의 다록이라는 책을 보면 차를 마시는 방법과 차를 다루기, 차 겨루기, 투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최양의 다록 부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 돈의 찻가루를 숟가락으로 떠 찻잔에 넣고 먼저 탕수를 붓고 잘 섞은 후 재차 탕수를 부어 숟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휘젓는다. 표면의 빛깔이 선명하게 보이고 잔에 달라붙고 차탕 표면에 갈라진 흔적이 없는 것을 제일로 여긴다. 황후의 품다요록이라는 책을 보면 차가 쓰고 떫은 것은 차의 진고를 덜 짜서 생긴 병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차를 만들 때, 병차를 만들 때 차의 진고를 다 짜버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의 빛깔, 거품, 유화라고 하는데요. 빛깔이 흰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마시는 가루차의 빛깔과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유화의 색깔을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가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끓여진 차를 이용해서 흰색 유화의 느낌 한번 저희 경험해 보고요. 지금 가루차를 이용해서 다시 말차를 한 번 더 격불해서 지금과 예전의 가루차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다완과 차선을 따뜻하게 데우는 과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유화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우려진 차로 한번 격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거품이 생기는 유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거품이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즐기는 가루차로 한번 격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은 제가 이미 데웠으니 다원만 한 번 더 따뜻하게 데우는 체형의 다록을 보면 차를 넣고 찻사발에 차를 넣고 체형의 다록에 보면 물을 조금 넣은 후 가루차를 풀어주고 풀어준 후 다시 재차 물을 부어 지금 우리가 마시는 가루차는 차의 진고를 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나옵니다. 우리 예전의 가루차와 지금의 가루차의 색깔을 유화의 색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유화의 색깔, 유화의 느낌을 한번 보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점자법 시대일 때는 흑유라고 하는 찻사발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흑유사발은 유화의 흰색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였기 때문에 흑유사발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우리 그 전에 봤던 자차법은 차의 탕색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청자다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차의 탕색에 따라 도구의 변화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점자법 볼 수 있는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도라는 그림으로 이전에 차의 분말의 상태가 더 고와야 하므로 다마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차를 미세하게 갈고 있는 사진입니다. 분말이 날릴 정도로 곱게 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다양한 다구와 차선이 놓여 있으며 탁자 앞에 남자는 찻사발을 잡고 탕변으로 물을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물을 다 붓고 나면 차선으로 쳐서 고운 거품이 일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차도 보겠습니다. 투차라는 것은 차를 겨루는 것으로 유화가 얼마나 잘 피어나는지에 대한 겨루기였으며 좋은 차를 선별하는 것부터가 유화를 잘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 즉 차 겨루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문인들의 고상한 놀이로 크게 성행하였으며 이후에 점차 서민일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자, 투차도 보면 언덕을 배경으로 거송 그늘 아래 네 사람이 차를 겨루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진지한 모습의 네 사람 중에 유화를 가장 잘 피워서 과연 1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나라 시대의 포다법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다법은 가장 친숙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즉 찻잎을
다관이나 개완 같은 도구에 넣어서 물을 붓고 우려 마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단차, 덩이차, 우리가 앞에서 마셨던 두세기 동안의 그 차를 만드는 걸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차를 만드는 것이 아주 큰 노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하여 그 단차를 만드는 것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단차를 가루내어 마시는 방법에서 입차를 우려 마시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지는 방법, 그리고 차를 만들어진 방법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다법 방법 한번 보기 전에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차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명때 문인의 고상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배경으로 다실에서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 주인과 개울을 건너오는 또 다른 손님이 그려진 그림으로 다실한 풍경을 보시면 작은 찻잔을 앞에 놓고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우려 막는 방법으로 바뀌면서 차를 마시는 방법은 단순하고 간결해졌지만 차를 마시기 위한 도구는 더 많이 복잡해지고 다채로워졌습니다. 명청시대 사람들은 차의 맛을 잘 즐기기 위해서 작은 호와 작은 찻잔을 사용해야지 차의 향미가 더 잘 느낄 수 있다, 잘 즐길 수 있다 생각을 했으며 이를 호소의 차 라고 불렀습니다. 즉 작은 호의 차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작은 호를 이용해서 차를 한 잔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마시기 전에 우리 도구의 명칭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앞에 있는 도구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도구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개완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완과 뚜껑이 있고요. 손잡이가 없는 상태로 완의 끝면을 잡고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개완이라는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오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사오라고 하는 도구는 중국 이싱에서 나오는 그 지역만의 광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광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자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이 지역이 자색의 모래로 만들어졌다 하여 자사호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관이고요. 그 다음에 차를 담아서 나누거나 식힐 때 사용하는 수구인데요. 중국에서는 공도배라고 많이 부릅니다. 공도배라는 이름은 차를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공도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도배 사용할 때 우리 거름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차에 아주 작은 조각들을 걸러줌으로써, 그 다음에 다하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다하는 차를 담아서 이렇게 개완에 넣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차를 보여줄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하라고 하는 도구. 그 다음에 찻이라고 하는 차 스푼인데요. 차를 떠서 다화에 올리기도 하고 다화에 있는 차를 개완에 넣거나 다관에 넣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완 밑에 있는 도구로 호승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개완에서 떨어지는 어느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치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개치는 뚜껑 받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받칠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물을 끓일 수 있는 탕관 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주전자 같은 물을 끓일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차를 우릴 때 차를 버릴 수 있는 태수기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를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구를 다 따뜻하게 데우는 예열이라고 하는 과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셨던 다하에 있는 차를 차실을 이용해서 개완을 넣겠습니다. 포다법 시대에는 앞에서 청자와 흑유의 계열의 차 도구들이 유행을 했다면 포다법에서는 백자유의 도구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탕색이 맑기 때문에 백자에서 그 탕색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백자유의 도구가 더 유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는 한국 전통 작가분들, 지금 활동하고 계신 작가분들이 만든 분청 계열의 도자기를 이용을 해서 차를 한번 우려봤습니다. 백자처럼 흰색이 띠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맛이 있는 분청 도구를 이용해서 차를 한번 우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다법을 차가 만들어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됩니다. 포다법 이전에는 녹차라고 하는 단순히 단차를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포다법 이후에는 차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색과 맛을 가진 차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용하는 지역마다 독특한 차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6대 다류라고 하는 중국의 다류를 차의 색깔을 한번 보면서 오늘 시간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포다법으로 차를 마시는 방법이 변화한 이후에 그전에 녹차만 만들던 차류에서 이후 점차적으로 다양한 차들이 개발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6가지의 차가 있는데요. 6가지의 차 보시면 6대 다류에 대한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녹차, 두 번째 백차, 세 번째 황차, 네 번째 청차, 다섯 번째 홍차, 여섯 번째 흑차입니다. 이렇게 6대 다류는 1979년 안희석 농업대학 진원교수에 의해서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치면서 6대 다류는 만들어지고 그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면서 지금과 같은 현재가 되었습니다. 6대 다류의 가공법과 발효도는 나눠드린 교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6대 다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차문화 변천 과정 속 응답법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